토론토는 캐나다가 아니다. 이런 말을 여기서 자주 듣는다. 사실 이 대도시는 인구가 적은 북쪽 나라에 대한 인식을 약간 깨뜨린다. 바로 토론토로 거의 모든 캐나다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도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캐나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곳으로 왔다. 토론토는 캐나다의 뉴욕이라고 불리며 외관상으로나 빠른 생활 리듬 면에서나 정말로 비슷하다.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기회의 도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캐나다로 가고 싶어 하지만 여기서 불법적으로 머물면서 잘 살기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어려운 과제다. 너는 계속해서 일터에서 건설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며 일해야 할 것이다. 하루만 견뎠다. 2탱크.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주민들이 여기서 성공을 거두고 캐나다의 꿈을 이루며 젊은 캐나다 가정을 꾸린다. 캐나다산, 러시아, 아프간. 카지노 가서 2만 불 잃었어요. 1만 불은 빚이고 그녀의 것입니다. 정교회 신자 아내는 무슬림입니다. 우리 집엔 성화가 걸려있고 그 옆에 코란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단순히 비교될 뿐만 아니라 종종 대조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미국인들보다 더 친절하고 손 흔듭니다. 캐나다를 떠나세요? 점차 부드러운 캐나다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매우 공격적이어서 길거리를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심에서 누군가가 총에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때렸다면 먼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서 제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돈과 높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속옷까지 남겨두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는 여기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대도시 중 하나에서의 달콤하지만 그리 쉽지 않은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텔레그램과 유튜브를 구독하세요. 우리 갑시다. 토론토 엄마. 이곳은 캐나다입니다. 모습입니다. 녹색이고 깔끔하며 조용합니다. 고층 빌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토론토 근처의 작은 해밀턴 공항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선은 단 하나, 레이캬비크행입니다. 버스 안에서 마치 홀린 듯이 창문이 아닌 문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의 더 큰 구멍에서 문이 날아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토론토 다운타운입니다. 도심은 종종 뉴욕의 맨해튼과 비교되며 심지어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종종 여기서 촬영됩니다. 그만큼 비슷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아이스크림 트럭을 자주 보았습니다. 곰이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고 눈도 없습니다. 전혀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캐나다에서는 하키 테마로 가능합니다. 이곳은 지역팀인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가 경기를 하는 경기장입니다. 플레이오프 티켓은요? 특히 $1,000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하키는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나요? 저는 하키를 좋아합니다. 클럽. 나는 단풍잎을 좋아해요. 메이플 리프스에 있었던 약 5여 명의 엔젤스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 고객이었고 제가 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여기 살았습니다. 브렘노. 이 사람, 그리고 그는 미녀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러 갔습니다. 토론토의 사람들은 매우 다채롭고 다양합니다. 특히 오늘은 또 다른 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비나처럼 같은 꽃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콘서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운타운에는 음악이 많습니다. 토론토의 모든 괴짜들이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다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회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 근처를 걷는 것도 약간 무섭습니다. 그들은 흥미롭게도 여기서 어떻게든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거나 많이 이상한 사람들은 폐쇄된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거리로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나 버스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을 보면 가족들 옆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발할 때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들에게 다운타운의 사회주택을 제공하고 교회가 아닌가요?
여기서는 도시 전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리로 걸어가면 200만 달러짜리 집들이 있고 갑자기 거기 있기가 무서울 정도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70만 달러에 달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올레그는 가족과 10년 전에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라서 다른 여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기를 바랐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이모를 찍어보겠습니다. 이주하기 전 올레그는 캐나다를 다르게 상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원했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해서 캐나다에 왔으니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는 마치 돈이 열리는 나무가 있는 정원이 있어서 가서 돈을 따는 것처럼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에서 돈을 꺼내는 거죠. 여기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먼저 캐나다로 이민 가서 사업하겠다고, 이곳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럼 일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건 어쨌든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의미인가요? 저는 좋은 직업을 찾을 겁니다. 캐나다는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더 인내심이 많아졌고 더 관용적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흑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황인이나 중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예를 들어 가게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문이 열리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서 있다면 그가 당신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웃으며 인사합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받는 것이 정말 기분 좋습니다. 토론토 거리에서 세계적인 영화 스타들에게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전 슈워제네거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영화를 찍고 있었어요. 그는 칼리닌스키 대로를 달리고 있었고 그 영화는 90년대 그곳에서 있었던 매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전 약 10년 전쯤 아마도 할리우드 영화의 약 60%, 야코시가 캐나다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쪽에서든 아니면 밴쿠버에서든 말이죠.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캐나다에서 촬영하는 것이 미국보다 저렴합니다. 여기서 타이타닉, 트와일라이트, 레버넌트, 인셉션, 엑스맨 같은 유명한 영화가 촬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미국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디에나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올레근 세계 최고의 블로거 미스터 비스트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 옛 비행장을 지나갑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명의 블로거들이 500만 달러를 놓고 경쟁할 것입니다. 조금 더 도시를 벗어나면 농장이 시작됩니다. 북부 국가에 대한 신화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밭과 복숭아, 사과, 멜론, 베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격은 하늘을 찌릅니다. 옥수수는 거의 한 개에 $1입니다. 많은 농장에는 자체 상점이 있으며 이는 전체 협동조합과 같습니다. 마을우리, 트랙터, 심지어 미니 호텔도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농부들이 쉬면서 햇볕을 쬐는 드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관광과 스포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옥수수밭 못지않게 수익을 냅니다. 아침부터 여기서는 골프차의 소리가 울립니다. 자, 물어보세요. 어서. 이 차 필요 없습니다. 발레리입니다. 우리는 토론토 교회 리치먼드 힐에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비었어. 플라자는 여기에 없었고 집들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비었습니다. 농장이 있었고 제가 이곳으로 이사할 때 새로운 지역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치먼드가 부유하게 들리네요. 글쎄요, 아마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지역으로 여겨졌고 여기 가격이 다른 곳보다 더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들보다. 오늘날 기본적으로 가격은 이미 비슷하게 비쌉니다. 하지만 10만에서 20만 차이가 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100만 이상일 때 150만과 170만 사이입니다. 저는 이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차이인가요? 1.5와 1.7. 100만 달러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웃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인데 카펫을 말리기로 했어요. 맞은편에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중국인들 연대기. 여기에는 인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여기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살았고, 저기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살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살았고, 캐나다 사람이 살았고, 아랍 사람이 살았어요.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제 생각에 저만 남았어요. 이웃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교류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다 잘 지내시죠? 날씨가 좋네요. 모레 비가 올 거예요. 이런 수준에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그리고 우리 쪽에는 여기 파키스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오기를 좋아해요. 즉 그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자를 가져다 주고 우리도 그들에게 다시 과자를 가져다 줘야 해요. 그들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베트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어를 하지 않지만 항상 웃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웃어요. 알아요. 발레리는 아내, 아이, 장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자주 집에서 일합니다. 여기가 두 번째 사무실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문을 닫고 만약에 어떤 청문회가 있으면 집에서 여기서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요. 법정도 온라인으로 있어요. 우리는 사실 뒷마당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마당에서 바비큐를 굽고 쉬는 것처럼요. 우리는 항상 이래요. 웨스원제선 여기서 소리가 잘 들려요. 즉 이웃이 하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고기를 굽고 있으면 그 소리 들려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사생활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 집들이 다 비슷한가요? 네, 거의 다 비슷해요. 솔직히 집들 사이의 거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거리인가요? 즉 이웃에게 숨쉬다 귀에 둘이 지나가기 힘들어. 발레리아의 지역은 국제적이에요. 토론토의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두 유럽으로 이주했다가 유럽에서 다시 여기로 이사 오고 있어요. 캐나다 정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서 무슬림들의 저항이 강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아내와 함께 일할 수 없어요. 딸들도 일하지 않고 아내들도 일하지 않아요. 오직 남자들과 아들들만 일해요. 그들은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을 돌봐요. 남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요. 참고로 아프간 사람들이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말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않아요. 아내는 집에 있고, 네, 그녀는 아이들 보조금과 같은 돈을 받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곳은 발레리가 말했던 지역이 아니라 꽤 잘 사는 마르햄이에요. 여기는 다문화 지역이지만 오늘은 무슬림들의 축제가 있어요. 이것은 준비 과정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그들에게는 축제 카니발이 있을 거예요. 12시에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거예요. 저기 팝콘을 가지고 있고 모스크 앞에서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남쪽 나라들에서 캐나다로 옵니다.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와서 공부했어요. 이 노동시장을 살펴보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즉 그들은 거의 학사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재능이 있어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살펴봤어요. 그들은 말하길 왜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해야 하지? 라고 했어요. 저는 집에 펜타거 뱅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토론토에는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가짜 학생 비자를 통해 합법화하는 방법을 빠르게 마련했어요. 그게 작동했나요? 당신은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어요. 작은 초기 자본이 필요했어요. 뭔가 벗었나요? 지하실이나 다른 작은 공간을 임대했어요.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허가를 받은 후에는 국제 학생들을 데려올 수 있었어요. 학생 비자를 위한 인쇄기. 그리고 그들은 그 비자를 수백 장씩 그냥 발급했어요.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거기서 수백만을 벌었어요. 수백만을.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미용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미용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에겐 질문이 있어요. 자바치자르, 당국은 어디를 보나요? 그가 이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비자를 받았어요. 몰도바인 안드레이는 우연히 토론토 중심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자신도 학생 비자로 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었어요. 그럼 연락하고 지내자. 그래.
그래요. 왼쪽으로. 누구야? 친구. 그들 중 한 명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했어. 바로 최근에 이번 주말에 우리는 그와 함께 모든 간판이 중국어로 된 지역을 걷고 있어요. 여기는 차이나타운도 아니에요. 말하는 것만 봐도 주변에 중국인들 뿐이야. 식당의 음식도 아시아 음식이에요. 6달러가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어. 공부하러 온 안드레이는 생활비와 교육비의 가격에 깜짝 놀라 바로 학업을 포기했어요. 그는 여기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돈은 없었어요. 돈을 가지고 있었나요? 3,000달러 정도였는데 금방 다 썼어요. 사실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1,000달러로 주거 문제를 정말로 도와줬어요. 그 돈은 주거비로 나갔고 방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 학교에 갔고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거기에 가지도 않았는데 결국 학비로 뭔가를 약간 지불했어요. 네, 저는 약 3,000달러를 첫 번째 납부금으로 지불했어요. 너 지불해야 했지만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비자가 아직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자는 즉시 취소되었어요. 안드레이는 불법 체류자였고 최근에 난민 신청을 했어요. 오래 걸릴까요? 1년, 2년, 3년? 이 기간 동안 그는 나라를 떠날 수 없어요. 준비됐어? 이미 신청했으니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요. 여기서 서류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제 관점에서는 여기서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라도 서류 문제로 아주 힘든 과정을 겪더라도요. 하지만 만약 거기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급여를 비교했어요. 네. 모든 것이 저렴하지 않지만 안드레이의 말에 따르면 가격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어요. 또한 길에서 잡혀서 추방될 위험도 있었나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만약 경찰이 검문을 시작하면, 예를 들어 클럽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면 결국 추방으로 끝날 수 있어요. 물론 조심했지만 때로는 심각하게 불법 체류자일 때는 문제가 되죠. 여기서 빨리 집을 구할 수 없거나 좋은 옵션을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문서를 요구하거든요. 문서를 요구하죠. 어떻게 찾았냐고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죠. 불법 체류자라면 원칙적으로 어디로도 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휴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클럽에도 갈 수 없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봐야 하죠. 모든 과정이 끝나면 출국할 수 있을까요? 불법 체류자의 삶은 힘든 일입니다. 제 첫 번째 일은 이사였어요. 이사 작업이었죠. 안드레이는 많은 가구를 옮겼지만 매일 현금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정말로 일했어요. 다행히도. 기억에 남는 건 정말 무거운 걸 겨우 들어 올렸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옮겼죠. 그건 그냥 피아노였어요. 특히 오래된 참나무 같은 나무로 만들어진 거라면 거기는 간단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왔어요. 별 속에서 10,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시간을 끌기도 했어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도 스스로 원했죠. 설정 하루가 지나갔어요. 거기서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냥 쏟아지는 것만 있을 때 거긴 콘크리트도 창문도 없었어요. 당신은 이것을 봤어요? 여기가 내 마지막 방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이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빴어요. 지금 안드레이는 지붕을 수리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다르죠.
어떤 방식에 익숙해졌느냐에 따라 다르죠. 돈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을 거예요. 현금 폭발 그런 것들이죠. 당신은 계속해서 일에 매달려야 할 거예요. 조금 느리게, 천천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고 예를 들어 아침 10시까지 일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은 달려있기 때문이죠. 샐러리. 어떤 길을 선택했나요? 제 일정은 좀 그렇죠. 떨어지고 놀라게 하죠.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했어요. 저축하고 있나요? 글쎄요, 시도는 안 했지만 여기 비용이 많아요. 서류 문제도 있었어요. 저축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거기로 가버리죠. 당신은 몰도바에서 IT 전문가로 일했는데 꽤나 명망 있는 직업이었죠? 그냥 사무실에 가서 편하게 커피 마시던 시절이 그립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워요. 더군다나 제가 막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갑자기 아시다시피 변했어요. 사무실 일을 그만두고 나서 여기서는 이미 육체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일을 해야 했어요. 네, 당신은 합법화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 저는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국산이 필요해. 여기서 일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상상 무섭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 $700를 주며 그걸로 뭘 하겠어요? 그건 심지어 호스텔에서 침대 하나도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일하는 가정도 항상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월급이 한 달에 3,500달러입니다. 세금 공제 후 순수입이 3,000이고 500달러는 5,000달러. 5,500달러의 세전 수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연간 60,000에서 70,000달러죠. 좋은 월급이지만 이 3,500달러 중에서 실제로는 2,200에서 2,500달러만 남아요. 아파트. 비용을 생각하면 $1,000로 생존하는 것은 노동시장을 바라볼 때 그리 부러울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소한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부유하지 않게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달랐어요. 즉 예전에는 일할 수 있었고 돈을 벌어서 아파트나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왔어요. 지난 8, 9, 10년 동안 변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와서 3가지 일을 하면서 겨우 침대를 빌려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괜찮은 거죠. 여기 와서 5 인도인과 방에서 잘 거예요. 나도 5명과 함께 살아요. 여기서 집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차를 사는지 아세요? 4명의 인도인이 한 대의 차를 사고 그들은 비용을 나눠요. 즉 그들은 그런 것을 취한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그들은 그 차를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너의 날, 나의 날, 다른 사람의 날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차를 나눠서 사용해요. 예를 들어 팀 호튼스. 이것이라는 농담이 이미 돌고 있습니다. 인도. 바로 지금 저를 데려다주는 사람도 그런 인도인 중 한 명이에요. 그의 이름은 바시이고 그는 다른 인도인과 차를 나눴어요. 그것이 재미있게도 그들의 워킹 디스카운트 드라이버로서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해서 2 인도인 모두 추가 수입을 얻고 개인적인 용도로 차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모직 40, 50일 빌드 차가 있나요? 네. 딸이 있나요? 네. 저는 2 아이가 있어요. 소녀 그렇죠.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가서 아침을 먹어요. 딸을 학교에 데려다줘요. 2가지 일을 하시죠. 맞나요? 2가지 일. 개인적인 일이에요. 캐나다에 살 수는 있지만 캐나다에서 살 수는 없어요. 운전자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는 집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는 아이 있다. 그는 캐나다에서 2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것은 힘든 삶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계셨나요? 2년입니다. 아직 9년 더 남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나요? 우버에서 일하나요?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체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들은 시간당 $20를 줍니다. $20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3시간 일하고 $50를 벌고 있습니다. 여기 농담으로 인도 커피 체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문에는 하키 스틱이 있는데 이는 캐나다 하키 선수팀 호튼스가 이 체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에는 저렴한 커피와 도넛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국민 음식처럼 정말로 보입니다.
글쎄요. 식욕 떨어지네요. 도넛. 그 소녀가 어떻게 서비스 하는지 봤어? 웃지 않더라. 매우 웃는 얼굴. 봐봐, 아직도 웃고 있어.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잘 대우하고 잘 서비스해. 마음에 들어. 다른 곳에서는 그래 가는 거야. 같은 스타벅스일 수도 있고 케이블카일 수도 있어. 거기서는 커피를 사고 싶지 않아. 그녀는 너에게 집에 가라고 할 거야. 나도 그림을 그려줬어. 생식기가 아니라 이모티콘이었어. 강, 이미 고마워. 다운타운에 있는 같은 카페야. 팀 호튼스는 스타벅스에 대한 캐나다의 대답이야. 이런 카페들은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서나 발걸음마다 있어. 흥미로운 점은 정말 저렴하다는 거야. 모든 캐나다 독점 기업들이 이 카페처럼 저렴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 통신은 반대야. 여기에는 인터넷, 텔레비전 등을 제공하는 두 개의 큰 기업이 있어. 왜냐하면 그들만 케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것은 로저스와 벨이야. 그들은 더 이상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아.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 경쟁이 있어. 거기에는 수많은 보험회사, 항공사, 은행, 통신위원회, 회사들이 있어. 그래서 같은 전화에 대한 가격이 완전히 달라. 발전된 서구 국가처럼 보이고 자유시장, 자유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독점이 지배하고 있어. 캐나다는 비싼 나라야. 여기서는 일을 해야 해. 많은 기회가 있지만 일을 해야 해. 특히 막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여기서는 심지어 테슬라에서 새로 나온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어. 그리고 그는 가끔 우버에서 부업을 해. 추가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는 경로를 나가. 그래. 지금은 러시아어로 된 앱도 아주 많아.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픽업해야 하는지 주문을 받아. 우리는 토론토 북부 교회로 가고 있어. 캐나다의 꿈을 위해 돈이 있을 때 이곳으로 이사해. 큰 집들, 거대한 잔디밭, 부지에는 심지어 숲도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농구 골대야. 여기서는 도로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어. 여기서 집을 소유하는 것은 저렴하지 않아. 대부분은 대출로 사. 여기서는 모든 것을 국가에서 돈을 빌려야 해. 여기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돈을 빌리고 차입해야 해.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갚아야 해. 여기서는 사람들이 평생 빚을 져. 여기서는 작은 마을이 바로 건설되고 있어. 완성된 집들이 이렇게 보여. 돌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강력하고 단단하고 견고해. 하지만 내부는 합판과 톱밥뿐이야. 이 집도 똑같이 보일 거야. 결국 이 옆집들처럼 집 전체가 나무 판자와 MDF 판으로만 조립돼. 현관, 창문 벽 모두 나무로 되어 있어. 이 집도 3개의 차고가 있는 집처럼 조립됐어. 밖에는 아직 우편함과 화장실 칸만 있지만 곧 여기에 모두 입주할 거야. 이건 또 다른 단지인데 역시 합판으로 만들어졌어. 아마도 이 학교도 벽돌로 지어진 게 아닐 수도 있어.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 도로에는 보트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가득해. 사람들이 호수로 가고 있어. 캐나다에는 200만 개의 호수가 있어. 호수. 작은 것들을 버리면 남는 것은 3만 개의 큰 호수가 남아. 일반적으로 토론토 주민들은 바다에 가듯이 호수에 간다. 여기 심카 호수에서는 몇 년 만에 요트 정박장이 있는 고급 마을을 처음부터 지었어. 입구에는 속도 제한이 있어. 우리가 다람쥐와 너구리를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여기 너구리들도 쿤체프에서 왔어. 너구리들은 사람 같아. 정말 똑똑해. 한 번은 그들이 내 키만큼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가 내가 말하는 건 너구리인데 그에게 다가갔어.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어. 다른 너구리를 부르는 것 같았어. 다른 너구리가 와서 그의 어깨 위에 올라갔어. 그것도 닿지 않았어. 3번째가 다가왔어. 3번째 너구리가 올라갔어. 그리고 손으로 착착착 홉, 그리고 거기로 올라갔어. 그런 들판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호주, 스페인, 프랑스의 코트다지르, 뭐든지. 하지만 캐나다는 아니야. 이런 걸 보면 떠오르는 게 그들은 그냥 여기서 쉬고 겨울, 가을, 여름 모두 여기서 즐기고 있어. 여기는 마치 리조트 같고 토론토와 가까워. 하지만 겨울에 이런 작은 만 근처는 좀 쓸쓸할 것 같아. 겨울에는 아니야. 전혀 쓸쓸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도시들에서 아주 가까이 일하거든. 토론토, 베리, 오로라.
라고 말했지만 노래하지 않았어. 그들은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마치 네가 가서 커피를 마시고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듯이 쉬어. 심지어 겨울에도 사람들이 없어. 뭐? 토스카나, 신선한 공기. 토스카나. 사람들은 여기서 주로 살고 쉬어. 수영장, 레스토랑 등 모든 것이 조금씩 있지만 일자리는 없어. 그들은 토론토와 인근 도시 베리에 있어. 우리가 캐나다에 있다는 기억, 하키. 멋진 타운하우스에 멋진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그리고 올렉은 그중 하나의 문을 해킹하고 있어. 이런 3층짜리 집은 $190만. 발코니에서 바로 강변으로 나갈 수 있고 오리들과 맥주를 마시는 여성들이 요트를 타고 지나가. 다른 호수에 있는 올렉입니다. 예, 그는 낚시를 하고 손자 트램폴린에서 뛰어놀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스타일로 변했습니다. 캐나다의 꿈이란 무엇인가요? 호숫가에 작은 별장이 있고 작은 보트가 있으며 주말에 그곳으로 보트를 타고 갑니다. 낚시를 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백인 캐나다인이 이렇게 살았고 그것이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트를 팔고 있습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는 점에서 놀라운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기서도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낚시를 하려면 먼저 허가증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런 다음 책자를 줍니다. 어떤 물고기는 잡을 수 있고 어떤 물고기는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책자를 보고 제가 잡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로 측정해야 합니다. 크기가 작거나 크면 놓아줘야 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낚시는 변호사 발레리아는 이혼을 담당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혼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혼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연금을 반 나눕니다.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 반으로 나누는 것이 때로는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해야 해서 20년 후에는 이혼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참으세요. 발레리아를 이혼 변호사로 고용하는 것은 비쌉니다. 제 시간당 요금은 $35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에 가면 그리고 우리는 전체 과정을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재판을 진행하는데 $25,000에서 $50,000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주로 두 번째 청구서를 받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투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까요? 가족 지킴? 아니요. 그들은 합의하지만 여전히 이혼합니다. 평화롭게 이혼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가. 그것은 마치 소매 속의 권총과 같습니다. 그리고 비싼 탄환과 함께요. 즉, 정말로 아무렇게나 총을 쏘거나 휘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리석은 이유로 법정에 가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기 전에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남성의 권리가 많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법률을 읽어보면 남성에게 권리가 없고 모든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결혼식을 어떻게 축하할지, 어떤 케이크를 주문할지, 어떤 리무진을 주문할지입니다. 장모님은 서비스를 선물할지 생각합니다. 사실 혼전 계약은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그것을 사람들이 일하고 잘 벌고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돈을 써버리고 가져갑니다. 또는 그녀가 쇼핑을 하러 가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0에서 $20,000가 되어 빚을 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잘 벌고 다른 사람은 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니.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기대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녀의 절반입니다. 제가 가서 비싼 시계를 샀다면 그것의 절반은 그녀의 것입니다. 그녀가 가서 $10,000짜리 가방을 샀다면 그 절반은 제 것입니다. 제가 카지노에 가서 $20,000를 잃었습니다. $10,000의 빚은 그녀의 것입니다. 때로는 결혼 전에 저축도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평등화라고 하며 당신은 평등화를 합니다. 즉, 결혼 전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한쪽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나올 때
백만장자와 평범한 소녀가 있다면 결혼 전의 것까지도 평등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시나요? 글쎄, 이혼했죠. 여자가 남자를 백만장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억만장자. 하하. 그럼 캐나다는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아내가 그래요.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나를 때린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체포. 그는 집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는 집 잃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세를 내야 합니다. 그는 집세를 내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혼자 살게 됩니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주권 상태에 있다면 아직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족 문제가 시작되면 가족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투고 무언가가 있죠. 그것이 가족 문제로 넘어가고 즉 그들은 이혼하고 그 후에 형사 사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한 여성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했지만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민자들이 문제를 이해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도 도착했을 때 그녀가 경찰을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들은 이미 화해했습니다. 차로 가다 경찰에 의해 멈춰졌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있어 100m 이내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결되었고 당신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경찰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로는 전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아주 잘 출동합니다. 그들 보입니다. 발레리아는 정말로 학교가 부모에게 아동보호 서비스를 부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발생합니다. 동쪽에서 온 동양 가족들과 함께 이것은 무슬림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이들을 매우 엄격하게 교육합니다. 바로 벨트로 때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과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들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와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아이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맞는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이의 멍을 찾기 시작합니다. 돌아갈 없나요? 이미 어렵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면 뒤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청서 철회하면 끝납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그들이 가족으로부터 아이들을 빼앗는 것으로 상을 받나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열정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처럼 내가 기분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을 위해, 나는 정의를 위해 있습니다. 그들은 돕고 열망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가정에 보내집니다. 캐나다 가정에 그 가정들은 돈을 받습니다. 즉 아이를 데려가면 돈을 받고 아이는 당신과 함께 살며 당신이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발레리와 그의 아내 사이다는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공부하고 집에서는 러시아어와 파슈토어로 말합니다. 파슈토어는 아프가니스탄의 언어 중 하나입니다. 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올레기 손자와 이야기했고 우리는 사무실 커피 머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툼, 스캔들, 싸움. 이것은 모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웃이 당신을 방해한다면 주인은 매니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주의를 주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랬어요. 이전 직장에서 거대한 콜센터에서 제 뒤에 동료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다른 쪽에 있었고 그 사람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그의 칸막이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났고 제 옆에 매니저가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어요. 매니저가 말하기를 그냥 칸막이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쪽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당신이 공공장소에 올 때 제발 비유적으로 말해서 모두가 당신 주변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발 씻으라 말할 없어요. 네, 그럴 없어요. 예의가 아니죠. 나중에 그들은 나를 탓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나중에 그렇게 느꼈어요. 아무것도 변화 없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당신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느껴져요. 일주일 만에 깨달았어요. 어디에도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 논리예요.
아무에게도 지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게 비논리적이에요. 문제를 직접 대화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때렸다면 먼저 웃으면서 돌아서서 제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해야 해요. 당신이 실수로 그의 주먹에 얼굴을 부딪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고소할 수 있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는 노숙자들과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젊은이들이 정말 기생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처벌 면제가 존재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아무도 누구에게도 주의를 주지 않아요. 거기 가서 병을 깨도 돼요. 누군가가 주의를 주면 잘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왜 도로에서 운전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60, 70km로 가야 할 곳에 자전거가 있어 시속 40km로 가야 해. 왜냐하면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많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시스템이 있고 규칙이 있으며 법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나요? 보통 일자리를 찾을 때 사람은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보내고 어디선가 받아주기를 기다립니다. 부동산 중개인 반대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후보에 맞는 고용주 찾기 중개인이 결정합니다. 이 부동산 회사와 일할지 말지?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당신이 즉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을 찾고 얼마나 많이 팔고 얼마나 많이 살 것인지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올레그는 원할 때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나만 그렇습니다. 계속됩니다. 일요일에 결국 당신이 옵니다. 당신의 불안한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거기 내 것입니다. 이건 전체 가방입니다. 나는 세상의 반대편으로 날아왔는데 내 짐이 당신보다 적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10kg. 여기에는 보통 컴퓨터, 기기가 있습니다. 어떤 측정 길이, 너비, 주택이나 아파트, 줌 미팅이 있을 때 그래요. 똑똑한 척하며 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다양한 파일과 폴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이 가방의 무게를 만듭니다. 작은 바느질, 마다제 도구들. 회사에 600명이 있습니다. 이란인들이 많고 중국인들도 많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 브로커 회사에는 50% 이상이 이란인과 중국인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팔 수 있는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약 20%의 부동산 중개인들이 연간 100건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한 건을 하거나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연간 한 건의 거래로는 살 수 없죠. 돈이 없다면 앉아서 청소를 하고 나가서 돈을 버는 거죠. 건설 현장에 가거나 다르죠. 그러나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인이 되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풀타임으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니요. 병에 앉아 전단지 뿌리는 안 됩니다. 아니요.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큽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파트나 집을 팔 때 그것은 1%에서 5%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위 비용. 가격에 따라 나는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하나 팔았습니다. 여기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네, 월급은 나는 받았어. 상당한 수수료를, 상당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수만 달러입니다. 이곳은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캐나다 전체에서 온타리오라고 해두죠, 확실히. 우리는 래퍼 드레이크의 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그의 청동 머리가 있습니다. 여기 집들은 다 500만 달러 이상입니다. 올레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장 비싸고 가장 저렴한 주택을 확인합니다. 토론토. 가장 큰 것. 그것은 실제로 18개의 방과 8개의 주거 가능한 은행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으며 아보아의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약간. 하지만 그것은 거의 500일 동안 아무도 사지 않았고 저렴한 것을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200채의 아파트 중 1채도 150에 없습니다. 200 맞죠? 예를 들어 200. 아니요, 하나. 짧게 말해서 하나가 250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가장 주목하는 점입니다. 보세요.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7BA77이며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집에 있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집 주변에 꽃을 심거나 눈을 치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 물, 가스는 추가합니다. 결국 아파트를 사면 매달 $700씩 임대료를 계속 내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최근 동유럽 전역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토론토도 자주 침수되는데 특히 이곳에서 그렇습니다. 폭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불어나서 이곳을 모두 잠기게 했습니다. 여기 물이 있었고 차들이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약 2주 전이었습니다. 일인가요? 가끔 있습니다. 대략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우리는 미티카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두 번째 다운타운이자 토론토의 두바이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로 가장 행복한 젊은 캐나다 가정들이 이주해 옵니다. 돈이 없는 경우 사랑에 빠진 커플들이 이곳에 와서 키스를 하고 도심을 배경으로 잔디밭에서 셀카를 찍습니다. 이 몇 초 동안 이들은 12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레스토랑과 바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겨울에 가는 곳에는 이 인공 아이스 하키 코트가 만들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하키를 합니다. 올레그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퀘스트를 완료하고 열쇠가 있는 금고를 찾아야 합니다. 때때로 지침을 모를 때 나에게 말해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때때로 네가 장면을 열 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가 있어. 우리는 열고 있습니다. 상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하이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200만 190 비싸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세요. 2개. 기회가 있을 때 백만장자의 아파트를 둘러보겠습니다. 발 아래에는 요트와 이웃집의 이상한 지붕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마치 소련의 정류장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가장 멋진 전망으로 토론토 마마. 무릎이 조금 떨리네요. 정말 헤어스타일 어떻게 망칠 수 있겠네요. 네, 바지도 망칠 수 있겠네요. 이민자 아파트 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료, 미납자, 퇴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10, 30개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만약 그들이 실수로 내일 나는 직장을 잃었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할 사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공영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퇴거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쪽은 더 간단합니다. 2주라고 말하고 나가면 됩니다. 물론이죠.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집을 구하기 어려운지 묻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당신은 막 도착했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캐나다인 중에서 보증인을 찾는 방법은 어떤가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게 갑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나요? 물론입니다. 그가 당신 대신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달과 마지막 달 외에도 5개월치를 미리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6, 7개월치 전체적으로 말이죠. 맞나요? 어떤 사람은 1년치를 미리 지불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발레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입니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아마도 2010년부터 벌써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사람이 지불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그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요? 변호사 가요?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나요? 사실 그것은 재판소이지 법정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질서를 잡았을 겁니다. 주택 소유자는 정말 이류 시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가족법 변호사로서 저는 남자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리 없이 이류 시민입니다. 하지만 발레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고 집을 대출로 샀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필수입니다. 당신은 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가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파산하나요? 샀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주택을 어쩌죠? 어떻게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본전 맞추려고. 우리 동네에서는 팔려고 하는데 아직 아무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을. 발레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우리는 임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집에 누군가가 더 있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임대하면 더 좋습니다. 작은 방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침대 단위로 임대하기 시작합니다. 브램프턴은 많은 인도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게 유행입니다. 집, 그 방들. 그리고 거기 지하실에는 20명의 인도 사람들이 살고 즐깁니다. 자동차 도구 외에도 발레리에게는 매우 비싼 레트로 컴퓨터 컬렉션이 있습니다. 애플은 컴퓨터들 덕분에 애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니터이고 이것이 함께 갑니다. 아마도 제가 찾은 것 중 가장 특별한 것은 찾기 어려웠던 첫 번째 노트북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물건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노트북입니다. 이것이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매우 무겁습니다. 8kg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차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네네. 저기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제게 있습니다. 8개 모르겠어요. 이것들은 모니터였습니다. 아이맥 그들이 처음으로 내놓은 인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500개의 카세트 4개 있습니다. 지금 작동 중인 보일러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환기 시스템인가요? 기본적으로 모든 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하실에 있나요? 냉방 및 난방 시스템이 지하실에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에어컨은 밖에 있고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집 전체로 퍼집니다. 따뜻한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있을 때 겨울에도 이렇게 불어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 아주 오래 있었고 사실 이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근처의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지만 그 집은 약간 더 클 수 있습니다. 약 500억 평방피트 정도. 조금 더 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을 것입니다. 어쨌든 카세트로 다 채우겠죠. 지하실은 더 커야 합니다. 몇 밤을 인도인들에게 임대하는 그런 지하실에서 보냈습니다. 방값이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더 비싸고 벽이 얇아서 옆집 사람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용 욕실은 항상 엉망진창입니다. 먼지층과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주방도 공용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물을 직접 마실 수 있다고들 하지만 저는 치폴로보프를 마셔요. 음식에 버터를 먹습니다. 단풍 쿠키가 줍니다. 그것들이 인기입니다. 단풍의 맛이 이상합니다.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지만 특이해서 잊지 마세요. 크림은 약간 땅콩 버터를 연상시키지만 여기에는 견과류가 전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모두 시끄럽지만 이른 아침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어떤 침대를 빌립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그리고 아침 6시에 냄새가 납니다. 가능하면 2가지 일을 합니다. 지하에는 3개의 방이 있고 위층에도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몇몇 방은 3, 4인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결국 한 집을 전체 호스텔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훌륭합니다. 명망 있는 지역이 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자마자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정말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 좁은 집들이 있습니다. 올렉과 함께 그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집들 사이에는 좁은 통로와 작은 울타리만 있습니다. 이곳이 집의 방입니다. 집의 너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이웃집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개의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는 이런 집들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주인들은 1층과 2층을 사용합니다. 지하실은 다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집을 사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서 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런 집을 주택담보대출로 사면 월 대출금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그는 집 전체에 대해 약 7천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들이면 그가 지불할 것입니다. 약 1,800에서 2천 정도. 그러면 5천이 그에게 남고 여기 사는 세입자에게서 2천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실에 살고 있으며 사람들이 임대합니다. 글쎄요, 저는 소유주가 임대하는 지하실의 약 70%가 공식적으로 임대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토론토에서 저렴한 지역을 찾으려 실패. 상대적으로 저렴한
위험한 곳 찾았습니다. 여기가 에토비코 지역인데 온타리오 호수와 매우 가깝습니다. 좋은 인프라가 있고 다운타운과 매우 가깝습니다. 교통체증이 없으면 차로 15-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격은 약 1,800입니다. 토론토의 원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최소 가격인 $100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집들은 이미 50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흐루쇼프카 같네요. 네, 이곳이 프랑스 학교입니다. 여기 다람쥐는 검정색이네요. 빨간색은 머리카락만 있어요. 이것은 캐나다에 대한 제 첫 번째 에피소드이지만 채널에는 이미 영국, 프랑스, 예를 들어 남미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설명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새 탭에서 열어보세요. 불법 체류자로서 안드레이가 돈을 모으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차를 살 돈은 모았네요. 웃음. 맞아요.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 차를 $10,000에 샀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차를 사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나요? 네, 여기서는 차가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차가 있으니 편해졌나요? 네. 더 많은 이동의 기회와 자신을 위한 기회가 생기죠. 원한다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교통수단이 있는지, 여기저기 갈 수 있는지 물어보죠. 어떤 도시에서든 일할 수 있고 이동해야 하니까요. 왜 그냥 건설 일이나 지붕 일을 그만두고 우버를 하지 않나요? 어떤 이점이 있나요? 거기서는 제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보조로 일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냥 더 많이 버는 거죠? 네. 우버로는 더 벌 수 없나요? 아마 없을걸. 몇 년 동안 불법으로 일하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수입이 줄지 않았나요? 줄었어요. 정말요? 더 낮아요? 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요.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이론적으로는 계속 불법으로 일할 수 있었나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요?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뭔가를 원하면 공식적으로 얻고 싶다면 예를 들어 자동차 대출 같은 것, 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이 수입은 모두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당신의 기록에 필요해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불법 체류자들은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등록하기가 어렵죠. 여기 정말 복잡해요.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비슷해요. 사실 할아버지도 아직 괜찮아요. 다운타운에 들어가면 고층 건물의 목이 돌아가고 경광등 때문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구급차, 멋진 소방차, 그리고 경찰이 아주 많아요. 오늘 그들이 여기 모든 것을 차단했어요. 모든 것이 반짝이고 아름답지만 쉽게 길을 잘못 들어서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교차로에 있는 텐트, 이것도 괜찮아요. 심지어 가장 관광지에서도 항상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여기 보통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스케이트 타봤어요? 네. 안드레이는 일을 많이 하지만 가끔은 즐기기도 해요.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 호숫가에 코티지를 빌렸어요. 최근에는 클럽에서도 놀았어요. 여기에는 클럽이 가득한 거리예요. 여기 모든 클럽이 있죠? 네.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활동에 한 번에 대략 얼마 정도 돈을 쓰나요? 네, 정말로 보통 $200, $300 정도는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럼 현지 여자와 케이블카를 타고 데이트하는 건 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네,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알다시피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아요. 알다시피 몰도베에서는 진지한 관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쉬어요. 클럽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술을 많이 마시나요? 아니면 싸움 같은 걸 본 적 있나요? 싸움은 별로 없지만 네, 맞아요. 술을 많이 마셔요. 심하게도 마셔요. 당신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알잖아요. 직장에서. 그리고 주말에
도시나 펍 같은 곳에 나가서 즐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그래, 정말 확실한 해소가 필요해. 발레리아 아내도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러시아어를 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슬리퍼예요.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슬리퍼. 안녕하세요. 괜찮아? 이모가 오셨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조금 영어를 해요. 네. 하지만 조금 영어를 해요. 사이다의 어머니.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반년. 서로 어떤 언어로 더 많이 대화하세요? 영어로? 아, 우리는 완전 혼합이에요. 그녀는 제 아프간어에 비해 러시아어를 아주 잘해요. 즉, 저는 전혀 못하고 몇 마디만 알아요. 함께 라마단과 부활절을 기념해요. 이것이 캐나다입니다. 이 캐나다란 무엇인가요? 나는 러시아인이고 아내는 아프가니스탄인 또는 이웃은 아랍인이고 다른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친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평화롭고 친하지 않으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가치관 면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핵심은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문화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매우 러시아인들을 잘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경멸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했고 적이라는 식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만약 예를 들어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미국이 없었다면 지난 20년 동안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레반에 대해 농담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웃기지 않습니다. 네, 어디에서 왜 괜찮은가요? 하지만 우리끼리는 괜찮습니다. 이모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녀는 규칙에 따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원에 가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일요일에 여기 근처에 러시아 교회가 있는데 그건 이미 도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스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집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즉 집에 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교회만 보입니다. 네, 우리는 코란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방에서는 정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들은 축제가 있을 때 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들이 이번 라마단에는 그들은 이 옷을 입고 나는 그들을 모스크로 데려갑니다. 저에게도 아프간. 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과 코란도 있습니다. 옆에 혹시 모르니 하나를 다른 것 위에 놓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케밥. 우리는 할랄 고기를 먹나요? 하지만 여기 맥주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맥주를 마실 것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객들이 저에게 준 것입니다. 알코올 사이다에게 가장 큰 충격입니다. 즉, 알코올은 아프간인들에게 정말 충격인가요? 그들이 술을 마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게 술인 줄 몰랐어요. 그게 대체 뭐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환상이에요. 네네네네네. 이제 그것이 러시아어라는 걸 알았으니 괜찮아요. 많은 해 전에는 그냥 누가 마시는지 생각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매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웃기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발레리가 술을 마신다는 걸 알았을 때 러시아인이 술을 마시면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발레리는 아코디언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문제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한 번도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제가 시도하면 아마도 저는 죽을 거예요. 그녀는 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녀는 와인, 맥주, 보드카, 위스키의 차이도 몰랐어요. 모두 독이에요. 모두 똑같고 모두 나빠요. 제가 술을 마신다면 집에서만. 변호사로서 더욱 그렇죠. 그것은 드리울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자동으로 면허를 잃어요. 저는 러시아 문화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와요.
손님이 오거나 집에 있을 때 여성들은 따로 먹고 남성들은 따로 먹어요. 그것을 지키세요? 가끔 손님 있을 때. 손님에 따라 달라요. 우리 사람이라면 아니요. 우리 손님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의 손님이라면 네. 예를 들어 사이다에 아는 여성이 오면 저는 자리에 없어요. 저는 지하실로 가거나 위층으로 올라가요. 즉 근처에 없어요. 그들은 저를 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즉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따로 있고 남성들은 거기에 없어요. 거기서는 심지어 그녀의 남편이 손님으로 데려와도 그는 그녀를 떠날 거예요. 네, 그는 두고 떠나지만 혼자 있을 것을 알아요. 여성들과 함께 있고 다른 남성들은 없어요. 캐나다가 어디서 아프가니스탄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뭐죠? 이건 정말 바빌론의 여우들이네요. 그러니까 필라프죠. 네, 이게 바로 아프가니스탄 플로프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케밥 같은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빵에 싸서 먹을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이걸 추가로 넣어요.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음식 맞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사무실에서 부모님도 여기서 태어난 진정한 캐나다인들은 몇 % 정도 되나요? 대략? 비율 작습니다. 원주민들은 중심지에서 떨어져 살려고 합니다. 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다운타운으로 가지 않아요. 그들은 다 그 트럭에 보트를 연결하고 모스코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별장에서 정착하고 낚시를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다른 보트를 타고 지나갈 때 그들은 손을 흔들어 줍니다. 캐나다를 떠나세요. 그리고 그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처음부터요. 제가 토론토의 베이 스트리트 지역에서 처음으로 직장 인터뷰를 했을 때 백인 남자가 있었고 제가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제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직업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의 일을 빼앗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것은 토론토의 자비스 스트리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교회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이든 백인 남자가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영어를 잘 못해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겁을 먹었군요. 그녀는 우리에게 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없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란인과 혼동됩니다.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버스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있었고 젊은 소녀들이었습니다. 흑인들이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들은 마치 변호사,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들은 정말로 흑인에 대한 민감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가요? 아니요, 이것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Black Lives Matter 주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주제를 시작했습니다. 발전시키고 캐나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백인들만 있었고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추워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150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설립되었나요? 예를 들어 캐나다 시민권은 1951, 콩코게 52년까지 없었습니다. 즉 캐나다 여권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캐나다 시민권과 캐나다 여권이 약간 생겼습니다. 올렉의 의견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아니요, 캐나다는 더 간단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더 간단하고 더 친절합니다. 거기는 뭔가 긴장감이 있습니다. 무기 과잉 공급, 엄청난 양,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총격 사건, 대학에서 총격 사건, 5명, 10명, 12명, 17명이 사망합니다. 여기 캐나다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총격 사건에 지친 사람들은 주말에 캐나다로 쉬러 가나요? 총 없이 미국을 고려해 본 적 있나요? 캐나다에 살면서 아마도 생각해 본 적은 있겠죠. 제가 20살이었을 때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내일은 미국, 모레는 캐나다, 그 다음 날은 몰도바. 제가 이민을 가고 싶었을 때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호주로 가거나 캐나다로 가거나. 그 후에 2가지. 물론이죠. 저는 캐나다가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가와서 당신에게 허락을 물어봅니다. 그가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가져가도 되는지. 그렇진 않아요. 마치 진심인 것처럼 보이네요. 진심으로. 미국을 고려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저기 안개가 있는 곳, 저기 저 굴뚝들이 있는 곳.
저것이 온타리오 호수입니다. 만약 그것을 건너면 당신은 이미 미국 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나이아가라, 왼쪽에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몬트리올, 퀘벡, 대서양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내 중심가와는 거리가 멀지만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대략 300, 300 그리고 1050m 정도의 월세가 될 것입니다. 1인실 아파트입니다. 90제곱미터보다 작고 대략 2,400 정도입니다. 또한 그는 테넌트 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을 구매해야 합니다. 테넌트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집주인은 책임을 지지 아예 않습니다. 제임스 수영장과 요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을 끄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밖에서 데려온 개를 씻길 수 있습니다. 개의 발이 깨끗하지 않다면 여기서 씻길 수 있습니다. 이 방은 따로 있으며 이 직원은 영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대신 그녀는 우리를 손잡고 데려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 이곳이 소위 라운지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일 파티를 이 다운타운 아파트에서는 토론토의 주요 명소 중 하나인 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기 그곳은 온타리오 아일랜드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수상 택시입니다. 이 택시를 타고 온타리오 아일랜드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은 250만 달러입니다. 이런 돈을 주고 여기 살게 된다면 수영장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주침실입니다. 쇼잉이 진행될 때 부동산 중개인 과 아파트를 보는 사람 모두 화장실을 포함한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욕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한 모든 부동산 중개인은 명함을 남겨야 합니다. 명함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니저였고 저기서는 판매 담당이었고 이렇게 그의 이력서는 어디서나 매니저입니다. 우리와 캐나다에서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에게 매니저는. 이곳에서는 거의 모든 컨설턴트가 매니저이고 여기서는 이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매니저로 오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모든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팔 때 이런 표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집을 팔 때 자신의 목록이 있고 주요 교차로의 이름, 전화번호, 집이 팔리는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 표지판을 씁니다. 그럼 전쟁권 없나요? 경쟁자들이 접근하지 않나요? 그들을 방해하지 않나요? 아니요. 어떤 일들을 했나요? 그 일이 첫 번째였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일자리를 구해줬어요. 저는 영어를 할 줄 몰랐어요. 그가 저를 그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 취직시켜줬어요. 그것은 자동차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일했는데 특히 그 겨울이 기억에 남습니다. 20도, 영하 20도, 영하 30도. 정말로 추웠어요. 그 모든 차들을 처리해야 했는데 그 차들은 밖에 있었어요. 그 차들을 해체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철이었고 손으로 해야 했어요. 땅에서 10번, 20번 팔굽혀펴기를 하고 달리기를 한 후에 집중했어요. 돌아와서 나사를 풀고 그게 제 첫 번째 일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될 수 없어요. 사우나에 가는 쉽게 될 수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좋다 들으면 명함을 인쇄하고 중개인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요, 물론 여기서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받아야 해요. 시험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공부해야 해요. 제 생각에 7개나 8개의 시험을 치러야 하고 각 시험을 통과하려면 저는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법률, 규칙, 부칙이 있었고 부동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고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대학도 졸업했어요. 저는 여기서 조지 브라운 칼리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아마도 1B 과목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저는 약 10개월 동안 공부했던 것을 기억해요. 놀랍게도 저는 모든 과목이 마음에 들었던 것을 기억해요.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 부동산이 필요하신가요? 올레그에게 문의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럼. 연락처는 영상 설명 아래에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우리는 먹으러 들어갔어요. 마치 구내 식당 같아요. 네. 제가 손자와 함께 섬에 갈 때 여기로 데려와서 먹이곤 해요. 구내 식당에서 재밌는 건 모든 음식이 같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파스타든 고기든. 모두 100g에 2,709입니다. 제가 바보같이 파스타를 많이 담았어요. 그게 새우 가격인 줄 몰랐거든요. 계산대에서 모든 것이 하나의 용기에 담겨 무게를 잽니다. 이걸 캐나다의 국민 음식이라고 부르죠. 멕시코인, 아시아 음식, 이탈리아 음식. 그리고 아마도 이게 뭐 영혼을 더해주고 피자도 자르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인과 우크라이나인 기술? 처음으로 피자로 파스타를 정말 먹어봤어요. 이제 이건 캐나다와 연관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아주 이상한 바이커가 있어요. 우리는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점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제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념비 사이에 바로 피크닉을 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보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울타리. 이런 울타리들. 무덤 위에 무덤. 여기서는 담요를 깔고 피크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봐요, 얼마나 조용한지. 네. 아무도 시끄럽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살인파리도 시끄럽지 않고 그냥 저에게 앉아서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캐나다의 요양원입니다. 퇴직한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고모들이 그들을 돌봐줍니다. 오늘 저는 승객이지만 여기서는 승객들도 자주 벌금을 물어요. 저도 최근에 벌금을 냈어. 약 $300, 정확히는 $278 정도였어요. 내가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운전석에 앉지 않고 차 안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고 저는 뒤에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어요. 경찰이 차를 세우고 벌금을 부과했어요. 뒤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인 저에게요. 그리고 벌금을 발부했어요. 운전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가 아이디를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벌금을 발부할 때 거기에 이름과 성이 다 적혀 있거든요. 올레그의 운전사도 걸린 적이 있어요. 벌금을 빨리 내면 50% 할인이 돼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첫 주에 시차 적응이 너무 힘들어서 정확히 낮 12시, 나 1시에 운전하면서 졸았어요. 내 눈은 성냥개비를 눈에 끼워야 할 정도로 졸려서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2번이나 신호등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벌금이 약 $250였어요. 그때는 온라인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가서 벌금을 절반으로 깎아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벌금을 냈어요. 아마도 $125 정도였을 거예요. 운전할 때는 해야죠. 무알코올 음료만 마셔야 해요. 첫째로 최소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벌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변호사를 고용하죠. 변호사는 비싸요. 즉 재정적으로 이미 약 $1만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면요? 그럼 모든 게 당신 잘못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제기된 모든 것에 동의한 셈이죠. 그리고 나서 당신은 생각해야 할 거예요. 범죄 기록이 생길까요? 기록이 이미 남아요. 미국에도 갈 수 없게 될 거예요. 올레그의 말에 따르면 이주할 때 적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아들은 도착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제게는 최근에 도착한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여전히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 것에 행복해하고 있어요. 아내는 아이들과 평생 일해왔고 남편은 치과 기술자로 일했어요. 이것도
여기서 수요가 많고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비교적 빨리 일을 찾았어요. 이런 경우 이주자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나라에는 2023년에 약 200만 명이 왔습니다. 학생들을 포함해서요. 이 숫자 중 학생들은 약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은 난민, 임시 거주자, 영주권자 등으로 약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캐나다인들은 참아주고 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공원에 갔고 다음날 우리가 앉아 있었고 거위들이 먹이를 주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오셨나요? 그들이 말하길 네, 캐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그렇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기로 아이들과 함께 오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IT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익숙한 대로 머리로 일하고 싶다면 손이 아니라 머리로 여기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입니다. 창문을 설치하고 지붕을 만들고 바닥을 깔고 했던 사람들에게요. 여기 머리로 일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 모두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도 알다시피 가족을 보러 가고 싶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거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서 살기에는 아마도 바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갈 수는 있고 잠시 머물다 올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을 통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싶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당신이 여기 있는 거 뭐 하나요? 익숙해졌어요. 음악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캐나다는 다른 대륙이죠. 자신만의 사고방식, 독특함,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장점들이 더 많아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앞으로 최소 몇 개 더 있을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텔레그램을 구독하세요. 어디서나 저 보바 카르마노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